진짜 사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네, 카페 하고 맞아. 싶어해요, 사실. 그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는 있었는데 되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하면은 조금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때 좀 생긴 거예요. 제가 상가를 한 100개 정도를 봤거든요. 부동산 보이는데 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네이버 부동산 다 전화해서 만나고 첫날 매출이 0원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구나. 최고 많이 매출 찍었을 때가 얼마까지 찍어갔어요? 한 1,300 정도?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올드빅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김신혜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네.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는 직장에 다니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그때 되게 창업을 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회사를 한 9년 정도 다녔는데요. 네. 뭔가 그 월급에 대한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 네, 재미도 없고. 네, 재미도 없고 네.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월급에 대한 한계가 너무 있었고 연봉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되게 체감되는 게 미미한 거예요. 코딱지만큼. 맞아요. 너무 네. 미미하고 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나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또 이 금액 정도에서 계속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강해졌어요. 9년 네.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내 일을 해야겠다. 그게 어떤 일일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내 돈을 버는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사업을 해야겠다는 거는 마음에 먹고 있었고 업종은 결정을 못한 상태였네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카페로 업종을 결정을 하셨는데 카페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 카페를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냥 항상 그 회사 다니면서 뭔가 카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네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네, 카페 하고 맞아요. 싶어해요, 사실. 네. 엄청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그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실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상 로망이랑 현실이랑 다르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딱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그때 창업 멘토링 강의 들으면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막 인스타그램도 키워보고 막 블로그도 해보고 그 쇼핑몰이라는 것도 난생 처음 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뭔가 내가 진짜 불모지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은 되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하면은 조금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때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생각만 했던 그 카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 강의 하면서 안 해본 것들을 도전해봤는데 내가 되네? 네. 하면서 나도 뭐 해도 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싶었던 카페를 창업하게 됐네요. 네. 카페 창업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뭐 직장인 분들은 특히나 막 내가 창업으로 갈 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되게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그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카페를 저도 당연히 경험이 없었고 카페를 실무적으로 해본 거는 진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 몇 개월? 네. 그게 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엄청 막막하긴 했어요. 내가 이거를 결정하긴 했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네. 커피 내리는 방법도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 그 당시 2, 3년 전에 따놓은 게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장동면허. 네, 장롱면허였어요. 그게 약간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날 정도지 사실 네. 그걸 내가 막 진짜 그걸 영업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기억이 나는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제 생각엔 제일 좋은 거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바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막 구하다가 그냥 해보자라고 생각하다가 그 요즘에 숨고에 네.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숨고에 그냥 뭐 커피 교육 뭐 이런 걸 치면은
그 경험자신 분들이 많이 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가르쳐주는 속성 코스. 네네 그런 거 이제 좀 돈 얼마 들이면 근데 그런 걸 일단 막 찾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만났죠.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많이 듣고. 네. 근데 실제로 커피 교육은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 커피 교육을 제가 그때 카페를 차릴 때 저만의 그 예산을 짜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그게 타이트해서. 네, 타이트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또 교육비가 없고.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작게 시작해라. 근데 그걸 맞아요. 제가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보고 망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내 돈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진짜 현명합니다. 네, 그게 있어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교육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며칠도 안 되게 그냥 진짜 속성으로 막 가르쳐 주는 게 최소 4-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저한테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일단 자리부터 알아보고 또 하다 보면 또 되니까. 네, 되겠지 맞아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자리부터 알아봤는데 실제로 커피 교육 이런 거를 제가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그 보통 원두 납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엄청 잘 알려주세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 돈 쓰시면 주고 돼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두 맞아요, 납품하는 맞아요. 분들이 다 알려주니까 공짜로. 네, 맞아요. 왜냐면 원두만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네, 왜냐면 저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이시기도 한데 보통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거 하면서 더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팔고. 그래서 이미 뭐 10년 넘게 커피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인한테 배울 수 있는. 네. 승부에 있는 분들은 아마추어인데 그분들은 진짜 엄청 장인이니까. 장인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짜 수소문해서 이렇게 원두 하시는 사장님을 한 분 딱 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한테 저 잘 모른다 했더니 진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커피 거의 유료 교육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돈 안 들이고. 현명합니다. 네. 현장에 부딪히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 게 보통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배우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창업하면 대부분 쓸 데가 없어. 그게 맞아, 저는 맞아. 제일 안타까워요. 맞아요. 돈을 엄한 데 쓰는 거야. 그냥 막상 창업하고 나면은 이거 준비해놨던 게 물론 어딘가에 코딱지만큼 도움은 되겠지만 안 배워도 무방한 게 대부분인 거죠. 맞아요. 실제로 창업을 먼저 해보면 이게 다 금방 다 알게 되는데 네. 어떻게든 다 하게 되잖아요. 맞아. 아니 내일 당장 영업해야 되는데 커피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네. 아주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커피도 배우게 됐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을 했어요? 창업할 때? 그 다음에 커피를 배우고 뭐 디저트도 해야 되잖아요. 메뉴가 뭐였어요 그때? 원데이 그때 클래스? 뭐 스콘이랑 파이 같은 거를 막 이제 하루 만에 배우는 걸 했는데 그거를 막상 제 가게에다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이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제가 살짝의 돈 낭비를 한 거죠.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뭐 계산이 안 돼서 일단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돈 주고 배운 거죠. 결국에 제가 했던 디저트는 이제 뭔가 시그니처 메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카페만의 특색 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죠. 이제 내가 어떤 메뉴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유튜브로 배웠어요. 유튜브에 만드는 법 검색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돈 들인 거는 못 쓰고 맞아요. 돈 안 들인 유튜브에서 배운 거는 쓸모가 있고 맞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다들 돈 쓴 생각부터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유튜브로 그 레시피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근데 보고서 바로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로 배워서 그 메뉴를 지금까지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데이 클래스에서 배워와도 사실 또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해보면서 또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그렇게 원데이 클래스에서 배운 메뉴가 뭐예요? 그때 뭐 스콘. 스콘. 네, 뭐 감자 스콘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뭐 감자 스콘, 뭐 크랜베리 스콘, 뭐 그 초코 스콘 막 이렇게 종류별로 스콘이었고 단호박 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그건 나중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알려주네? 해서 이거 내가 팔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막상 배웠지만
정작 제 가게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유튜브에서 배운 메뉴는 뭐였어요? 그게 카이막이었어요. 카이막이 뭐예요? 카이막이 그 원래는 터키 전통 디저트인데 네. 그게 뭐 우유에 지방을 굳혀서 만든 게 크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빵에 이렇게 곁들여서 맛있겠다. 네, 꿀이랑 곁들여서 먹는 건데 이제 그게 사실 서울이나 뭐 대전만 해도 네. 이제 카이막을 검색하면 되게 파는 카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주에는 없는 거예요. 전주에는 있긴 있는데 약간 터키 빵집 같은 데서 팔거나 카페가 아니라. 네, 좀 되게 이쁘고 이런 감성적인 카페에서는 팔진 않고 이제 그런 그 빵집에서 파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카이막은 그럼 올드비 커피에서는 얼마에 팔아요? 이거를 카이막이랑 그 빵이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게 네. 8,000원. 다음에 놀러 가서 한번 먹을게요. 네, 카이막이랑. 맛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음료나 커피 쪽은 그럼 주력을 뭘로 하고 있어요? 그 시그니처 커피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땅콩 버터 크림이 올라간 약간 아인슈페너 같은 커피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커피 메뉴 중에서는 시그니처로 밀고 있어요. 기존의 개인 카페하고는 확실히 좀 메뉴 같은 게 좀 독특하고 좀 고급지네요. 네. 느낌이. 그럼 단가도 좀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고급화됐으니까. 아니요, 단가를 그렇게 네. 많이 높이진 않았고 음. 그 주변, 그러니까 한옥마을이랑 비교하면은 저렴한 편인데 그 주변에 그냥 개인 카페들에 비하면 비슷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메리카노 한옥마을이 좀 많이 카운터는 비싼가 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비싸서 그거 물가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한옥마을 쪽인데 그거 치곤 저렴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이런 저가 커피보다는 비싼 편이긴 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오프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자리 알아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네. 네, 자리 알아봤던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리는 제가 상가를 한 100개 정도를 봤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그 정확히 어떤 강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강의 2주차 때 그랬나? 그래서 엄청 많이 보라고 했어요. 네, 그냥 네. 많이 보면은 그 중에서 갑자기 좋은 게 튀어나온다고 네, 하셨던 맞아요. 그 말씀이 네.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상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많이 봐야겠다. 보다 보면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참 막 부동산 보이는데 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네이버 부동산 다 뒤져서 다 전화해서 만나고 그때는 제가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막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매물도 좀 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여기 네, 거기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는 서울에서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은 당연히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은데 이제 전주로 딱 가니까 매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매물은 되게 한정적이어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많이 찾아갔어요. 로컬 부동산 네네. 많이 찾아가서 제가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냥 빈 상가도 봤지만 이미 그렇게 그 양도양수권으로 나온 매물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인테리어도 되게 까다롭고. 네, 인테리어비도 요즘 너무 비싸고. 비싸죠. 근데 제가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감당을 못 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수도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바 동선도 짤지 네. 모르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미 좀 짜여진 곳이 저렴하게 나온 데가 있으면 네. 그거를 내가 다시 꾸며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 기존에 인수를 해도 좀 손볼 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손봤어요? 기존에 인수한 매장이 웬만한 집기나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영업을 했던 곳이어서 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걸 그대로 제가 하기에는 저만의 또 카페 브랜딩을 네네.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그 가구 같은 거는 조금씩 바꾸고 그냥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구 같은 거 좀 바꾸고 그냥 조명 같은 거 조금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비품 같은 것만 제가 컵이나 이런 건 따로 제작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채워놓고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페인트 좀 벗겨진 거 좀 칠하고. 초기에 그 쓰던 뭐 원두라던가 뭐 자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인수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제가 인수받기에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카페 컨셉이랑은 안 안 맞는 맞아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은 새로 다 채워놨어요. 그런 게 좀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처음에 초기 네.
재료비 뭐 이런 것들. 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카페 차린다고, 그리고 특히나 또 안 되던 가게였잖아요. 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 매출이 되게 안 났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어땠어요? 첫 달에는 음. 안 나왔어요. 많이. 첫 달에는 근데 그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네. 그럼 차차 이제 매출을 늘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의 맞아요. 시작이거든요. 네. 하루 이렇게 카페를 하면 사람이 와야 뭐라도 하는데, 네. 사람이 안 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맞아요, 제일 맞아요. 어렵잖아. 네. 하루 종일 왜 안 오지? 뭘 해야 되지? 아마 이 맞아요. 생각만 계속했을 것 네. 같은데, 이때 어떤 전략들을 짰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첫날 매출이 0원이었어요. 아 진짜 제일 슬퍼. 영원. 예. 왜냐면 제가 네. 엄청 호기롭게 이거를 했고 네. 되게 금자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첫날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2층이에요. 저희 카페가 아, 2층이어서 네. 사실 뭐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외부에 보이지 않아서 더 그런 것도 있었을 네, 것 네. 같은데 영원의 그 충격을 제가 음. 맛봐가지고 음. 이거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음. 내가 연다고 해서 손님은 절대 오지 않는구나를 그쵸.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막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하는 거,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해서 어떻게든 상위 노출하는 거, 그거랑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니까 아, 네. 인스타그램도 세팅해서 인스타그램 광고하고 그 광고 돌리고 또 막 그때 했던 게 그 인플루언서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집 계정 리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협찬도 해주고 아니면 좀 계정이 큰 계정 같은 데는 이제 유료 광고를 해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데 유료로 광고를 좀 얼마 정도예요, 두세 번 그러면? 맡기고 이게 약간 그 팔로워 수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한 5만 명, 10만 명 된다. 만약에 그 정도 하면은 이게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만에서 10만 정도 하면은 한 2, 30? 한 건 하는데 2, 30? 그래도 좀 합리적이긴 하네요. 네네, 맞아요. 해볼만 하네.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저는 이제 너무 초반이었으니까 네. 이제 또 너무 대형 계정에 맡기긴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한 1에서 한 2, 3만 정도 2, 3만 왔다 정도. 갔다 하시는 네네. 분 한 두세 분 정도를 추렸는데 음. 그분들 그 당시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괜찮네. 그게 더 네. 알짜네. 네, 맞아요. 또 어디서 왜냐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좀 더 맞아요. 여러 개 해서. 네, 또 한 곳에 이제 빡 하기보다 일단은 그렇게도 그 지역 사람들은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광고하고 막 협찬해드리고 그 최대한 노출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잘 꾸며놨다고 생각하고 뭐 네네. 메뉴도 잘 세팅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어쨌든 알아야 알려야지. 오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전략을 네. 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 이튿날은 좀 반응이 있던가요? 빵원의 충격에서. 그 빵원이었는데 네. 그 이튿날부터 이제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막 좀 인플루언서 분들도 오시고 네, 와서 이제 막 사진 찍고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점점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오진 않았는데. 네. 그 뭐 인스타에 올리거나 네이버에 이렇게 올리면은 뭐 스콘 무료 뭐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런 것도 했어요. 네. 그때 뭐 했어요? 네. 했던 게 리뷰 이벤트를 제가 했거든요. 네. 리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왜냐면 딱 검색을 저희가 어떤 맛집 검색했을 때 뭔가 검증할 수 있을 만한 리뷰들이 막 보이면 사람들이 평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거를 저희 무조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너무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좀 빨리 쌓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리뷰 이벤트를 걸었죠. 그 뭐 리뷰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아메리카노 뭐 무료 쿠폰을 드린다. 네. 뭐 그런 다음번에 거를 할 때?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해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올 때 이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니까 다음에 언제 올 줄 알고. 네, 맞아요. 내가 여기 놀러 나온 데인데 네. 다음에 올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길래 그런 걸 또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바꿨더니 이제 점점 막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수다 떨다 보면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을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그때 이제 한참 또 날씨 좋을 때여서 나갈 때 커피 테이크아웃 한 잔 해서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리뷰 반응이 없다가 이제 쌓이는데 또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쿠키를 하나 드린다를 추가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아니면 뭐 쿠키 이거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네,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만약 10분이면 한 뭐 6, 7분은 다 써주시고.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금 했을 때 보상은 즉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이면 보상 타이밍이 빠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줘야 돼요. 즉시. 리뷰 이벤트를 하면은 쓰자마자 바로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중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이미 대부분 시켰으니까, 네. 그리고 또 먹을까? 뭐 이러다가 쿠키를 주니까, 그럼 커피 먹었는데 쿠키? 난 좋다 하면서 바로 하게 되거든요. 네. 전략을 되게 잘 짜신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 다 빨랐다는 거. 반응이 없으면 바꾸고, 그리고 괜찮으면은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이런 피드백들이 빨리빨리 들어가면은 많은 시도들을 하고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리뷰 이벤트를 그렇게 막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인 그 네, 200을 반응을 하니까? 주게끔 네. 했잖아요. 하니까 리뷰가 진짜 빨리 쌓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리뷰 개수로만 하면 한 3개월 만에 1000개 정도 쌓았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인데 딱 검색하면은 999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여기 괜찮은 데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첫째 달은 살짝 그 매출이 좀 고전을 했는데 둘째 달부터는 거의 두세 배 딱 네네.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현존하는 모든 마케팅 방법 중에서 네. 가장 싸게 먹히는 마케팅 방법을 쓴 거거든요. 효과는 가장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쓰는데, 한 즉각적으로 쿠키 원가는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네. 그 아메리카노 원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이벤트를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라면 막 2명이 왔을 때 각각 쓰면은 테이블당 하나 막 이렇게 주는 데가 있거든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 맞아요. 지금 리뷰 하나라도 더 싸야지. 맞아요. 4명이 와서 4개 쓰면 난 4잔 주겠어. 맞아요. 쿠키 2개 2잔, 뭐 아메리카노 2잔하고 쿠키 2개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까워한다니까. 원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길게 보고 마케팅을 계속하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뷰 이벤트도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쌓였고, 그리고 좀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은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건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상품을 또 조금 저렴한 상품을 하나 만들면 되지. 네. 뭐 이렇게 마카롱이든 뭐 쿠키든 뭐 1,000원, 2,000원짜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받고 싶은 사람 계속 하니까. 그럼 계속해서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마케팅 비용을 특별히 들이지 않고,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도 마케팅을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요즘에 리뷰 이벤트 계속 하나요? 하다가 이제 조금 그 품목을 저도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네. 잠깐 중단한 상태예요. 네. 뭔가 바로 또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게 잘 되고 있을 때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좀 된다고 해서 마케팅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2,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효과가. 잘 되고 있을 때 마케팅을 안 하면 나중에 꺾어지면 그때 이제 마케팅을 하거든요. 꺾어진 상태로 몇 달 가잖아요. 그게 너무 아파. 작은 품목이든 아니면 쿠키 주는 거든. 네. 네, 이거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여름에 최고 많이 매출 찍었을 때가 한 달 매출이 얼마까지 찍어봤어요? 한 달 매출이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한 1,300 정도? 그 정도면 순이익이 뭐 한 700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월세나 이런 게 좀 저렴해가지고 네. 고정비가 많이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한 40~50% 정도 순이익이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나온 건가요? 그 정도. 네네네. 야, 괜찮네요. 혼자 그때 다 하신 거예요? 그때는 혼자는 절대 못하고요. 파트타이머가 있었어요. 네. 주말인 너무 바쁘니까. 네. 한옥마을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말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주말에만 파트타임 쓰시고 평일에는 혼자 하시고. 평일에도 이제 완전 피크, 그러니까 12시부터 한 음, 점심시간, 한두 네네. 시간 그 정도에는 제일 바쁠 때만 네, 쓰고. 그때 쓰고. 그러면 평일에는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12시 오픈해요. 아, 그래서 몇 시에 닫아요? 9시까지. 오픈 시간 뭐 사람 좀 없더라도 조금 땡기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반이나 뭐 11시나 사람이 좀 없더라도 또 일찍 여는 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을 일찍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11시에 먹었어. 네. 그러면 12시에 가려는데 닫혀 있잖아. 네. 이게 가게가 내가 원할 닫혀 있는 이미지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문을 좀 일찍 열고 매장 준비를 하면서 열어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열려있는 카페가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혼자 하시니까 또 아침에 또 오는 수요들이 은근 있거든요. 스타벅스는 대부분 일찍 열잖아요. 한 7시 정도에 열고 일찍 열면은 거기에 또 이득이 있는데 또 혼자 하니까 조금 좀 힘든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세요? 주말에 계속 하는데 이제 혼자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그 카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11월부터는 이제 풀타임 알바를 좀 두기 시작해가지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제가 시간을 따로 뺄 수 있게끔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사업 시작할 때 혼자 많이 하잖아요. 혼자 하고 그리고 문 닫는 게 두려워갖고 월화수목금토일하고 근무 시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12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혼자서 하면은 발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손님이 더 많이 와. 지금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손님이 더 많이 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등한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장사가 안 되면 뭐 어떻게라도 뭐라도 할 텐데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해요. 아, 지금이 맥스지 않나? 여기보다 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급여가 나의 수입이 멈추게 되는 거죠, 사실. 직장인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청문회 꿈을 안고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직장인 때보다 한 2배는 일하는데 수입은 뭐 조금 늘어난 정도면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매출이 더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풀타임으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혼자서 일하면은 급한 일들만 하면 하루가 다 가요. 중요한 일들은 정작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직원을 한 명 고용하면 급한 일들을 그분이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중요한 일 위주로 할 수 있어. 마케팅에 힘쓸 수 있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요. 공격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출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직원을 한 명 고용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매출이 안 나. 그러면 이 직원 놀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 꼴을 못 보거든. 그래서 엄청 열심히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마케팅에 신경 쓰게 만드는 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일할 때보다 매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직원을 얼만큼 쓰고 계세요? 지금 한 명이 주 이틀 풀타임으로 쓰고요. 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주말 파트타이머로. 왜냐면 주말은 이렇게 혼자 하기에는 버거워가지고 무조건 네네.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주말에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2명 정도 쓰고 있어요. 평일에는 점심시간 때 파트타임 쓰시고. 네, 쓰나가 지금 약간 겨울에는 살짝 비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 풀타임으로 했던 친구가 그 평일에 파트타이머였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풀타임으로 바꾸고 평일은 일단 저 혼자 계속 하고. 전주 주민들이 특별히 찾아오기보다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주 관광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전주 여행을 가, 그럼 전주 여행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코스로 여행하면 좋다. 여기 명소가 어디다. 이렇게 좀 여행 블로거처럼 잘 쓰고 마무리는 모모 카페에서 뭐 이렇게 식사 이렇게 넣고 모모 카페 오면은 요런 커피와 뭐 카이막이라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은 광고글 같지도 않잖아요. 여행 안내 같잖아. 그럼 그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득을 베푸는 포스팅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 하나만 잘 써놔도 1년 내내 잘 써먹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가끔씩 검색을 해봤는데 만약에 상위 노출이 잘 안 돼. 그때 또 비슷한 포스팅 하나 더 하는 거지. 그걸 매일매일 쓰면은 저품질 걸리거나 노출이 잘 안 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가면은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상위 노출이 좀 잘 안 될 때 그때쯤 한 번씩 이렇게 포스팅 또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두 달에 한 번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전주에 가볼 만한 곳 사실 잘 몰라요. 보통 잘 모르거든요. 전 집이 전주인데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수수님들이 공부를 하면 되지. 전주 여행 왔을 때 어디 어디 가면 좋나. 근데 또 엄한 데 가면은 우리 가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한옥마을 위주로. 한옥마을 사실 되게 크고 갈 데 되게 많잖아요. 크다 보니까 동선 짜기도 어렵고 그런 걸 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베테랑 칼국수랑 가까워요? 카페가? 멀진 않아요. 네, 그럼 베테랑 칼국수 다음엔 뭐 카이막. 베테랑과 카이막을 다 연결을 시키는 거지. 그럼 베테랑 칼국수로 검색을 해서 와서 뭐 베테랑 칼국수에 대한 거 엄청 자세히 쓰는 거야. 그리고 먹고 카이막 가서 커피 한 잔 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베테랑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카이막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이거를 계속 하면은 그러면 평일에도 한옥마을에 베테랑 먹고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주 사람도 베테랑은 알아도 뭐 우리 올드비 커피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둘이 그냥 계속 붙여서 계속 포스팅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한옥마을에 또 유명한 뭐가 있으면 붙여서 계속 포스팅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 하면 1년 쌓였다고 쳐봐요. 한 달에 하나만 해도. 평일날 뭐 한가하면 그런 거 하나씩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진 일단 찍어오고 사진 쭉 찍어오고 한가할 때마다 하나씩 올려. 포스팅 잘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인스타에도 베테랑 칼국수 이렇게 친 다음에 마지막엔 카이마 커피를 많이 마무리하고 쭉 보다가 이런 커피가 있어? 뭐 하면서 또 오게 되는 거죠. 마케팅이 이런 건데 여기까지 사람들 생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여행으로 가는 수요가 많잖아요. 전주는. 한옥마을은 더더구나 여행지니까 여행으로 오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다. 그럼 여행객들이 전주를 왜 올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직장인인데 혹은 가정주부인데 카페를 창업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해보니까 재밌긴 하거든요. 재밌긴 한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카페라는 업 자체가 되게 객단가도 많이 낮기도 하고 이게 경쟁 업체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제일 많을 것 같아. 커피숍. 네,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치킨집, 편의점 다 합친 숫자보다 많다고. 그 정도로 너무 많고 어쨌든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제 주변에 계속 생기거든요. 네네. 계속 생겨서 이게 진짜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만큼 이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누구나 잘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든 일 같아요. 정답이네. 네, 그래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한 공부를 진짜 꾸준히 계속해야 되고 저도 막 매일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마케팅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본인에 맞게 잘 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만큼 쉽지 않은 업종이다 보니 좀 작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평수가 작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 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거 아끼고 진짜 많이 발품 팔아서 매물을 찾다 보면 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서 내가 진짜 이거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돈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면 절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좀 작게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마무리로 네,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혹시 전주 놀러 오시는 분들 계시면 올드빅 커피 꼭 검색해서 방문해 주세요. 이 유튜브 보고 오셨으면 제가 디저트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박. 네. 쿠키 주시나요, 쿠키? 네네, 꼭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네. 주세요. 그리고 쿠키 드시고 블로그 하나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